자, 안녕하십니까. 토지뱅크 부천센터장하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 매물이에요. 경매입니다. 부천 지원 24타경 3043번입니다. 2번 물건이고요. 주소는 김포시 대곡면 쇠암리 342의 1번지 답 530평입니다. 자, 보시면 주변 시세가 150에서 200 가죠. 네. 그쵸? 근데 지금 얼마에 떨어졌어요? 평당? 30만원대죠. 그러면 30만원으로 답을 사서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를 하면 150에서 200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용부담금을 내고.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2억 800이에요. 70%. 맞아요. 자, 왜 왔냐? 시세보다 저렴해요. 분석을 하니까 최초 감정가가 너무 싸게 된 거야. 이런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떨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시세보다 저렴한 거, 포인트가. 인허가를 냈을 때 이거는 대출이 2배가 나와요. 심지어 3배까지 나옵니다. 그럼 투자금이 2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30%만 있으면 돼요. 6천만 원만. 그러면 530평이 100만 원이면 7억 5천이에요. 최저가로. 그럼 7억 5천에 대해서 2억대에 사잖아요. 수익이 5억 5천이 나는 거예요. 투자비는 6천으로. 그럼 몇 배예요? 9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 생각을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개발 부담금하고 수익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토지뱅크 부천센터에서는 김포 물건을 300%만 하시면 일하기가 편합니다. 자, 900% 서류상으로 나오지만 수익은 최저로 보세요. 300%. 6천이 투자가 되면 1억 8천 정도로 5억 5천이 남지만 최저로 300%만 보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세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의 매력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지, 전답, 과수원을 가지고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내면 대출이 매입가의 3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3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면 지금 7억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는 대출이 7억이 돼요. 대출만 받고 팔면 센터장님이 말하는 출구 구조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겁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의 목적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전답, 과수원, 농지하고 임야,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물건 대곡면 쇠암리 거는요 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로 현장에 빨리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자, 내일 입찰이에요. 본인 앞으로 입찰을 보시고 센터 오픈 첫 기념으로 입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농지예요. 그리고 1번, 2번 물건 중에서 2번 물건이고요. 내일 입찰이 돼서 1등 낙찰이 되면 농지는 최고가 매수인 증명을 받아서 농지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곡면사무소 가서 이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확인서를 먼저 받아서 그 농지 증명을 경매에게 제출해야지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의 신청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되고 나서 바로 잔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잔금을 낼 수가 있어요. 농지는 신용이 좋으면 90%가 대출이 됩니다. 그럼 투자금은 15%만 있으면 됩니다. 이자하고 거기에 추가로 개발행위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지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 대비해서 비용 자체가 저렴해요. 시세보다 지금 엄청 싸잖아요. 그죠? 평당 5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별도로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알려줄 거예요. 견적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530평인데 옆에 6m 도로가 있잖아요. 오늘 시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 대장에 여러분 등재가 돼 있어요. 국가도로예요? 그렇죠. 아니, 국가도로는 아닌데 개인 도로인데 도로 대장에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도로도 그렇죠. 도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사용에는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들이 막을 확률이 1000%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현장 가서 영상을 찍으시고 내일 입찰에 참가해서 1등을 하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잔금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은 언제 치러요? 낙찰 후에 허가 일주일, 이의 신청 일주일 다음에 바로 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잔금 기일 통지서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전후. 그러면 계약금 10%랑 대출도 하고 나머지 10%, 5%. 나머지 계약금 10%, 대출 80%, 90% 아니에요. 차액 10%하고 등기 비용 5%만 있으면 돼요. 15% 추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낙찰가의 30% 준비하시면 맞아요. 낙찰가의 30%.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경매처럼 싼 물건을 분석하는 비법이 고수의 비법이에요. 분석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분석을 10개씩 하시면 빠른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10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임장 5개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해결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농취증은 신청만 하면 해주나요? 아니죠. 본인 주소가 부천으로 돼 있잖아요. 네. 부천에서 김포까지는 영농이 가능해요. 담당자 재량이에요. 네. 제가 공무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세청 가서 욕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찾으셔야 돼요. 안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농취증을 발급을 못 받아 그러면 계약금 몰수돼요. 몰수됩니다, 여러분. 몰수되는 응.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못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는 걸 보면 아주 죽기 살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이 2차 유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차까지 유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차 유찰 당연히 되겠죠, 내일. 내일 단독이랑 2명 나오겠죠. 제 지로는 경매는 여러분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3억 벌을 거 2억 벌면 되잖아요. 2억 벌을 거 1억 벌고. 3차까지 가면 더 저렴하게 내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하수입니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1등해서 적게 먹고 나는 게 낫죠. 이해했죠? 이 돈은 회전이에요, 회전. 빠른 회전. 3억 벌을 거 1등해서 2억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장님 경험상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낙찰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매도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6개월 안쪽이요. 6개월 안쪽? 네. 그렇게 빨리요? 네. 싸게 팔면 돼요. 예전에는 물건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지어서 팔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토지 도매를 빨리 해서 출구를 빨리 찾는 게 예전 같으면 8억 남겼죠. 8억 150만 원씩. 그렇지만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싸게 던지는 게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200 넘게 받잖아요. 그 200이면 10억 아니에요. 2억에 사서 지금 센터장님 얘기대로 더 떨어지면 1억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차지까지 오지 않아요. 신선하고 좋은 거는 그냥 바로 먹어 치우는 게 좋습니다. 됐죠? 3억 남기지 말고 1억 5천, 1억만 남기세요. 6천을 들여서 150% 남는 건데 6개월에 그런 수익 구조가 어디 있어요? 지금일까 있는 거죠. 이해했죠? 또 질문. 하니까 좀 이해가 가시나 본데. 네.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확실하진 내일 입찰 않습니다. 보고 지금 임장 가서 보고 내일 확실함을 느껴보세요. 됐죠? 자, 대개는 이렇게 반신반의해요. 입찰이 되면 다 내일 웃게 됩니다. 입찰되고 개발행위 허가 나서 매매하면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단 쉽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현장 임장으로 가시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찰은 뭐 채우가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당첨되는 것도 낙찰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렵다는 거는 그 낙찰 받은 후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낙찰은 숫자만 써놓으면 되니까 누구든 낙찰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회장님이 자신 있게 하는 것도 낙찰 받은 후에 출고까지 가는 그 과정이 다른 분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그 벌써 이 사람이 허가내서 받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이 허가내서 아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이 들어있어요? 채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네. 채권은 입찰가를 정할 때는 여러분, 입찰가 자체에서 최저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출고 전략을 정해서 얼마에 매각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센터장님 걱정이 얼마에 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싸게 팔으면 돼요. 그렇죠. 저는 걱정이 많죠. 많죠. 싸게 팔면 됩니다. 싸게 팔아도 살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됐죠? 모든 걱정은 다 똑같습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토지뱅크에서. 됐죠? 오케이. 현장은 출발하시죠. 출발!